안녕하십니까. 하방천입니다. 벌써 일주일한 세월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그 방위 개념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방위 개념, 이 그림을 통해서 방위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못 외우시면 그냥 이 그림 보고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자꾸 어려운 용어가 자꾸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연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풍수로는 이제 방위론이기 때문에 사방 팔방을 좀 나눠야 합니다. 사방 팔방. 그래서 360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45도씩 나누면은 팔방이 나눠지겠죠. 8개 방위가 됩니다. 동서남북에다가 플러스 4궁이가 되죠. 그 동쪽과 남쪽의 사이 또는 뭐 남쪽과 서쪽의 사이 또 서쪽과 북쪽의 사이, 북쪽과 동쪽의 사이 이런 사이에 45도씩 공간이 있죠. 이 공간 4개를 합하면 8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각 궁마다 이제 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각 궁마다 괴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괴의 이름 명칭을 부여해서 해당 궁위를 지칭하는 명칭이 있으면 쉽게 의미 전달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건께, 택께, 뭐 건께 이렇게 해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한글을 붙여놨기 때문에 한글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르시면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그 8개 궁인데 8개 궁위를 또 3개씩 더 쪼갰어요. 그러다 보니까 24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45도 궁위가 15도씩 쪼개지면 3궁위가 다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24방위가 나오죠. 24산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런 개념이 있으면은 집의 방향을 얘기할 때 자자오양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 등장하면 이런 걸 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방팔방의 그 팔궁도 중요하게 다루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더 자세한 분석을 하려면 이렇게 15도씩 나눠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방위 개념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만들었으니까요. 보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숫자도 기재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한자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한글로 밑에 돌려서 이렇게 다 한글로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면 이제 이걸 보시고 풍수용품 배치라든지 뭐 집을 옮긴다든지 이사 방이라든지 어느 방위로 간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아시면은 훨씬 더 전문가들의 내용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집에 배치할 때도 더 자세하게 분석해서 배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상수학인데요. 상수학인데 뭐 사주에서도 숫자를 갖고 사용하고요. 풍수에서도 상수 개념이 많이 사용됩니다. 주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주역에도 상수학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수리학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뭐 어찌됐든 상수학으로 이제 통칭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숫자는 이제 하도낙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또 천간의 숫자도 있고 12제지의 숫자도 있고 천간의 숫자는 10개, 12제지는 12개 이렇게 숫자 개념이 들어가겠죠. 사주팔자도 마찬가지로 천간지지를 사용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 개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는 생년월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죠. 거기에 또 숫자가 있습니다. 또 전화번호에도 숫자가 있고 이렇게 숫자는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런 숫자는 이제 각 그 어떤 논리마다 적용되는 기법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하나씩 숙지를 하고 계시면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주에 만약에 팔자가 있다. 오늘 팔자인데, 팔자는 차량에 보면은 팔자 숫자가 들어간 차량이 자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고급차에 이렇게 보면 팔자가 많기도 한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뭐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팔자는 이제 중국에서는 아주 귀한 숫자로 취급을 하고 있고 지금도 자동차 번호판에 팔자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비싸게 거래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인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도 팔자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만약에 출장을 간다든지 하게 됐을 때 어느 지역에 가서 하룻밤을 자야 한다면, 만약에 모텔에 머문다면, 또 호텔에 머문다면 호수가 있죠. 호수. 팔자가 있는 호수를 선호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활자가 들어가 있는 호실에 들어가면 뭐 행운이 깃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응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 중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면 팔호실, 팔자가 들어가 있는 호실에 모신다고도 합니다. 그래야 귀하게 대접하는 것으로 생각한답니다. 알고 있을 때 그런 얘기겠죠. 어찌됐든 뭐 그런 풍문도 있습니다. 이 숫자 8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각 다루는 논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공 피성에서도 사용하고요. 또 구성학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어차피 하도 낙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기문 둔갑도 마찬가지죠. 숫자는 뭐 육임도 마찬가지고 다 숫자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각 궁의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능 해석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숫자를 가지고 연구된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요. 책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주에 팔자가 들어있는데 한 2개 정도 들어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현관문이 북쪽에 있습니다. 요즘에 구운 들어서면은 이제 영정신이 바뀌게 되면서 북쪽에 문이 있으면 좋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주에 들어있는 숫자가 이제 이렇게 8이 있는데 북향집에 거주하면 이 숫자 8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신체에서는 이제 유방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북문, 문이 그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문이 그쪽에 있다면, 북문이 있는 곳에서 거주를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실제로 유방에, 팔자는 이제 유방을 뜻하는데 그 유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 사주하고 사주를 가지고 또 풍수에 적용을 하고요. 또 풍수를 곁들여서 사주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차후에 시간이 되면 1부터 숫자를 이렇게 하나씩 개념을 좀 잡아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뭐 좋은 숫자를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분은 그 문제가 생긴 것은 그 시운이 사주에 이제 시운이 그쪽 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필이면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주의 기본 틀에서 나온 숫자와 또 풍수에서 보는 숫자 이런 것의 이제 결합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겠죠. 또 사주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만큼 또 숫자도 달라지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기능도 달라지게 되고 나타나는 질병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숫자 8개 90인데 이제 중공 빼면 80, 또 80에 이름을 붙여서 이제 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세분화시켜서 각 궁마다 이렇게 15도씩 나눠진다는 점을 좀 가볍게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오늘 자세히 설명은 아니지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런 걸 좀 이해하시면 사례를 설명할 때 들으면 좀 더 이해가 빨리 옵니다. 그리고 공부하신 분들은 왜 유방에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 만들어진 궁이하고 8궁과 24산에 대해서 언급해 보려고 꺼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주의 숫자와 풍수를 가지고 겸해서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차츰 이제 숫자에 대해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